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덕분에. 자,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가 변곡점이 9월이나 10월 달에 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네. 지금 시장의 반등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도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네. 반등이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확인해 볼 부분들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S&P 500 지수의 지금 현재 시점을 보시면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24.5% 빠지고 나서 네. 반등이 일어났었죠. 6월 말에 네. 바닥이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재차 하락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네, 대세 그때 하락 많이 걱정들 하셨죠. 네, 대세 하락장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셨지만 만약에 통화 정책의 변화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안정화라든지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경기 침체가 예측보다 빨리 오지 않고 늦춰진다면 네.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타이밍으로 보면은 결국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디어지는 시기. 지금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있죠. 네. 오는 9월 21일 날 0.75% 정도 올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속도가 똑같은 자이언트 스텝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오히려 금요일 날 있는 옵션 만기일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W자를 만들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살짝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하고 또 상대적으로 유로와 달러의 지수의 변화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밤에 예정이 되어 있죠.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8%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대치로 나온다면은 연준이 이 자이언트 스텝을 빅스텝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빅스텝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금리 인상의 속도를 보시면은 빨리 먼저 해버리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0.75를 올리게 되면은 3%포인트를 올리는 겁니다. 총 네. 3에서 3.25까지 올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 금리 수준이라면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오는 11월 또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빠르게 떨어뜨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밤이죠. 발표가 되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예측치는 근원이 오히려 살짝 올라가는 것. 네. 그래서 5.9에서 6.1 정도로 올라가는 부분. 또 아까 실질은 8.1% 정도, 8.5에서 8.1로 떨어지는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대도 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던데요? 네, 그렇지만 예측보다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최근에 흐르는 이 WTI 유가 흐름이라든지 브렌트유의 지금 흐름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이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질 수 있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0% 넘는군요. 네, 그래서 유가 부분이나 에너지 가격 부분이 안정화되는 부분이 영향을 준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 근원 6.1 헤드라인 8.1 이것보다는 더 낮게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낮게 나온다면 시장이 환호를 하겠죠. 그렇지만 미 연준은 그렇게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는 21일 날은 아마도 0.75를 올릴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쉬어가는 장이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미 연준이 금리를 언제 더디게 올릴 것이냐. 네. 그 타이밍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11월 달에 미 연준 금리 올릴 때 그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0.5로 떨어질지 0.25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히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키는 긴축을 언제 조절을 할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통하죠.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대세 하락장을 네. 논의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빠르게 역전이 될 가능성 그리고 10년 마이너스 2년은 이미 역전이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환경이 지금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올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과거에 보시면은 이 10년 마이너스 2년과 10년 마이너스 3개월 이 두 개의 숫자가 모두 다 역전이 됐을 때 네. 그리고 나서 16개월 정도 뒤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게 과거 4차례 평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이요.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10년 마이너스 3개월은 역전이 되지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추세로 가면은 역전이 안 되는 시기가 좀 더 오래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오는 21일 날 0.75로 올리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언제 그렇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언제 경기 침체가 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경기 침체는 내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것과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는 고리는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느냐입니다. 대출 증가율이요. 네. 왜 그러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대출을 해주기 싫어지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 대출을 꺼리게 되면은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경기 침체를 가져갈 대출 증가율 감소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기지 금리라든지 지금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경기 침체로 넘어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예대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예금 네네. 증가율은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대출을 열심히 은행들이 해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경기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고요. 과거에 예대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대율이 상승을 할 때는 보통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셨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단기적으로 지금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런데 경기 침체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유럽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또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자 0.75%까지 올렸어요. 네. 이제 0.75%까지 올렸으니까 유럽이 굉장히 취약하다. 근데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확 늘었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예측은 보면 유럽 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60% 가까이로 올라갔고요. 네. 앞으로 12개월 동안 올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40%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은 높게 나오고 괜찮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0.75% 정도 금리에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이라면 유로존의 오히려 환율이 그만큼 오히려 앞으로는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지금 아시겠지만 유럽 쪽이 0.75고 미국이 0.5, 0.25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유로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유로 환율이 바닥을 잡는 듯 보이고 있어요. 또 달러도 거의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네. 물론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버리면 아마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확대가 되고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유로 환율이 바닥을 잡은 것이 맞고 앞으로도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로존의 경기 침체도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올 수 있고 네. 또 미국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발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로 환율도 체크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달러가 만약에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시장 방향성이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근데 변동성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알파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실적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